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수투부터 먼저 달려볼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제로 27은 3의 세제곱이고 세제곱근은 3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마이너스 지수가 붙으면 그 마이너스 떼어내고 역수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쉽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저런 극한식이 나와 있네요. 자, 극한에 떼고 저 식만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h가 0으로 가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2x-2인 거는 우리 도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구해줄 수 있으며 우리 리미트 식은 f'3을 의미하므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4번. 개념 모르시는 분은 제 블로그 포스팅 들어가셔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파트 공부해 주세요. 자, 3번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저런 시그마식이 있고 걔 값이 60일 때 1부터 10까지 A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시그마의 성질로 두 수열의 덧셈은 쪼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열 앞에 있는 상수는 또 나와줄 수 있으므로 이 시그마 AK 더하기 3, 1부터 10까지 3을 더함으로 총 10번 더하죠. 그러니까 30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네요. 얘가 60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AK의 값은 1부터 10까지겠죠. 얘의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30이고 나누기 2 해주니까 자 3번 쉽게 풀 수 있고 4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저런 식을 만족한대. 자, 연속함수니까 그 지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1이랑 똑같으므로 f1은 4-f1 따라서 2f1이 4가 될 테니까 f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한연속 개념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5번 가볼게요.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저렇게 정의했고 f1과 f'1의 값이 주어졌을 때 g'1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fx와 gx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gx는 미분해 주시면 곱의 미분법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곱의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게 되면 3x제곱이므로 뒤에 fx는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1은 그대로 냅둬주고 뒤에 fx를 미분하면 f'x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f1과 f'1의 값이 다 나와 있으므로 과감하게 1을 대입합니다. g'1은 3f1 더하기 2f'1이므로 계산해주게 되면 6 더하기 6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12,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삼각함수 문제네요. 코사인 음수니까 2, 4분면 3, 4분면 쪽이겠죠. 그리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7분의 1 코사인 세타래. 자, 저걸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이므로 자,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근데 저 녀석이 탄젠트 세타야. 음, 인정하실 수 있겠죠.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는 거는 세타가 이사분면에 있었다는 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호만 잘 고려해주면 되므로 그냥 여기 세타로 잡고 7, 1로 잡아요. 쌤, 여기 어디 봐서 7이고 1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여기 루트 50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0분의 70이래.
50분의 1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호 확인, 세타가 2, 4분면이었으므로 사인 값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얘를 유리화 시켜주게 되면 얘는 5루트 2니까 10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4번. 괜찮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로그 함수네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는데요. 그때 ab의 값이 선분 ab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y는 로그 2의 x-a에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진수가 0이 되는 식이므로 x가 a가 되겠습니다. x는 a가 점근선. 그 다음에 로그 2의 4분의 x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니까 2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수의 나눗셈을 로그의 차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x는 마이너스 로그 x 2의 x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겠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올 때 역수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래프 대강 그려보면 로감수 위에 거 이렇게 생겼고 아래 거는 뒤집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x 이퀄 a,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가만 보면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교점이 2를 대입하면 둘 다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네? 신기하지 않나요? 저 두 로감수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의 점근선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이 길이가 4라는 거는 함수값의 차이가 4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서 위의 점이 위의 식음으로 로그 2의 a 마이너스 2에서 빼줘요. 마이너스 로그 2의 a를 빼준 게 4다. 따라서 이 로그 2의 a가 6이므로 로그 2의 a가 3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자, 객관식 2, 3점 문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값을 응?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밤을 새서 발음이 씨게 샜네요. 자,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 어. 근데 일단 교점의 개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줘서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살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야.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함수를 fx라고 두면 이 fx라는 함수랑 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를 먼저 그려주게 되면 저 친구는 어때요? x제곱으로 묶이죠? x제곱으로 묶이면 x-3이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여기 3이고 여기 0이 중근이야. 그러니까 여기 y축 딱 지나고 있었겠죠. y축.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저 fx의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저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딱 야무지게 되면 되겠다. 이거는 0이고 이거는 3차함수 비율관계. 저의 블로그의 가장 조회수 효자인 3참수 비율관계를 이용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죠. 왜냐면 이게 길이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 1과 2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극소값은 f-f2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8-12는 마이너스 4로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3이 되겠고 f0은 그냥 0이죠.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했으므로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2.3종 문항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 4종 문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객관식 4점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2, 3점 파트 때와 지금의 제가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이 달라진 점을 눈치채신 분께 제가 소정의 상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자, 객관식 9번 문제 가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N은 1부터 10까지의 AN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합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래서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예요. 따라서 공차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초항이 나오겠죠. 초항이 1 더하기 2니까 3인 등차 수열이에요. 뭐가? 저 일반항이. 얘가 등차 수열이야. K 대신에 N으로 써줍시다. 일반항은 공차가 2고 초항이 3이니까 일단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니까 2n을 먼저 적어놓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의 값이 나와야 되므로 여기 뒤에는 플러스 1이 달려 있어야만 하겠네요. 자, 이렇게 일반항을 간단하게 세워주고 an을 구해주면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1부터 10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 분수겠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시그마 해주게 되면 n은 1부터 10까지 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해주고 자 두 곱해진 항의 차이가 2니까 앞에 2분의 1이 삐져나오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1에 얘는 1부터 쩍쩍쩍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야. 쭉쭉쭉 가다가 10 대입했을 때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계속 앞에 게 살아남았으니까 얘도 뒤에 게 살아남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21분의 1 계산하게 되면 21분의 20이 되는데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정답은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자, 이 시그마 모양을 보고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인 걸 못 발견하면 등차 수열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서 등차 수열 합공식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10번 볼게요.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저렇게 있대. 아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봅시다. 곡선 fx와 x축이 원점 O와 두 점 PQ에서 만나고 면적을 A랑 B라고 각각 부를 때 두 면적의 차이가 3이래요. 자, 면적을 각각 구해가지고 빼서 3이라고 구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풀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 넓이는 정적분인 걸 이용하고 마이너스 B의 넓이 그러니까 음의 넓이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적분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0부터 Q의 좌표는 3이겠죠.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0부터 3까지 fx, dx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3이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3이다. 이때 fx는 아까 문제에서 k의 x, x-2, x-3이라고 했으므로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6x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k를 뽑아내고 정적분 진행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3이다.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3 대입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5 곱하기 3의 제곱 45. 그 다음에 여기 27 이렇게 되겠네요. 0은 대입하면 0이니까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먼저 뺄셈부터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네. 그냥 81에서 72를 빼주면 9니까 4분의 9K가 3이 돼서 따라서 K 값은 3분의 4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분의 4,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괜찮았어. 이걸 정적분을 못 보면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간 낭비가 심해지겠지. 그러면 뒤에 문제, 킬러 문제 볼 수 있는 거 못 보게 되고 그러다가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 절약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좋아. 1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y는 2tx-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거리가 최소이려면 그 이차함수 위에 접선 중에서 그 직선이랑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있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2t-1이므로 기울기가 2t이므로 여기 어딘가에 2t가 되는 지점이 존재할 거야. 그 지점을 우리가 기울기가 2t가 나와야 되니까 이차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x가 t일 때구나. 바로 파악이 되는 거지. 자, 그럼 p의 좌표는 t, t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이때 직선 OP, 직선 OP는 기울기가 t가 되겠다. 그리고 t, t제곱을 지나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원점 지나니까 그냥 tx라고 적읍시다. 이 tx랑 y는 2tx-1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으니 이거는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2tx-1은 tx다. 그러니까 tx가 1이므로 따라서 x좌표는 t분의 1이 되겠지. q의 x좌표가 t분의 1이 된 거야. 여기서 t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1이겠지. 따라서 q의 좌표는 t분의 1, 1이 됐다. 자, 따라서 PQ의 길이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저거는 T제곱분의 1로 삐져나오고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곱 오케이 T제곱 마이너스 1로 묶여져서 나와. 공통인수니까.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루트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게 PQ예요. 이거를 1-t로 나누고 리미트 t가 1-로 가. 자, 1-로 갈 때 t가 1-로 갈 때 1-t가 양수야.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은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묶어주고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네. 어머나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렇게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다. 따라서 2를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1을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 2 루트 2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이해되셨죠? 직선과 이차함수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 그 지점을 찾아준 뒤에 우리가 Q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잘 숙지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2번 볼게요. 12번은 정말 잘 만든 문제. 평가원 최고. 음. 자, A2가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의 AN에 대해서 수열 BN을
등차 수열 두 개의 합으로 정의했어. 그러니까 Bn도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고, 뭐 저렇게 나와 있네. 아씨, 뭐야. AN 생각합시다. AN은 A1 더하기 N-1D야. 그치? 그러니까 D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공차가 D니까 우리가 얘 N 플러스 1은 ND겠지.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BN이잖아. BN은 이거 식을 좀 이쁘게 적어주면 EN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EA1에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1부터 A5까지 저런 식으로 있고, B1부터 B5까지가 저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냥 공차만 두고 생각하면 돼. 음, 지금 적어준 식은 BN이 AN의 공차가 D라면 BN의 공차가 ED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거고, 사실 이게 이 정도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은 새로운 등차 수열이 생기고, 그 새로운 등차 수열의 공차는 각, 각 더해준 공차의 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A를 먼저 나열해보면 A2가 마이너스 4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A1은 공차를 한번 빼준 모양이 되겠고, 그 뒤에는 공차를 한 번씩 더해준 모양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거야. 자, B도 마찬가지. B는 B는 B1의 경우에는 A1 더하기 A2야. 근데 A1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고, 저게 A2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2D씩 더해준 모양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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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A는 공차가 D였고 B는 공차가 ED였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집합이 3개가 돼야 된다라는 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NA 교 B가 3이래. 그렇다는 말은 저기에서 겹치는 원소가 3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잘 봐요. 얘네가 공차가 ED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야. 여기서 여기 갈 때 ED만큼 더해주고, 저기서 여기 끝에 갈 때가 또 ED만큼 더해지겠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여기 갈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ED예요.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다면 얘네만 됐을 거야. 하지만 문제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 했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3개가 확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지점이 그러니까 A1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A3, 세 번째가 A5가 되는 거고, 이게 B랑 매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거는 안 돼. 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는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20의 값을 구하라고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라면 여기서 계산해주면 2D가 4가 나와서 D가 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N은 2N 써주고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8이 있었겠다. 따라서 A20은 계산해주면 12가 되겠고, 32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였어. 이때는
4D가 4이므로 D가 1이 나왔어. 음, 따라서 AN은 N-5가 되겠지. 아, N-6이 되겠지.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A20은 14가 나와요. 자, 따라서 A20 값의 합은 32 더하기 14 해서 46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정말 깔끔하게 냈고 이런 유형의 스타일로 나온 적이 없어. 집합이랑 같이 나왔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21번에는 명제랑 살짝 콜라보가 되거든요. 이게 살짝 고등 하를 계속 건드리려는 시도가 좀 있네.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고 하는 평가원의 시도를 엿볼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13번 가볼게요. 틀린 학생이 굉장히 많은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살펴봅시다.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가 1에 적어놓읍시다. 이렇게 길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각도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대. 야,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법칙 이거 드릉드릉 안 하면 안 되죠. 이 길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BD의 길이의 제곱은 BC의 제곱, CD의 제곱, 마이너스 2, 3, 2의 코사인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13 더하기 4라서 17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1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원이 나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심 무조건 찍어 볼 생각하고. 자, 가볼게요.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해서 얘가 1대2래. 그러니까 두 원의 크기가 1대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게 지름이래. 그러니까 1대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비가 1대2니까 내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잡으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2라지 R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원을 보면 중심과 항상 원주상의 점 그으면서 보조선 정보 파악하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길이 2R. 자, 그리고 P1, P2와 Q1, Q2의 길이비가 3대 5 루트 2라고 주어졌으니까 저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자, 이렇게 잡고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요 각에 대한 정보랑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값 나왔던 거 요 각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밖에 없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이 있을 때 각이 있잖아.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거 원주각과 중심각 이거 놓치면 그냥 땡. 여기서 이 현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심각은 이쪽이 돼서 여기가 2세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쪽 길이가 이쪽 각도가 2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서 요 한쪽 각들이 저기서 파이 빼고 나누기 2 해주게 되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돼요. 음, 이렇게 한쪽 글이 여기는 이등변이니까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알아? 2R로 알고 내가 요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요 원의 중심을 O2라고 할게요. 그러면 O1, Q1, Q2에서 여기가 지금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R에서 이쪽의 길이는 2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뱉어낼 수 있으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뀌고 자 2분의 홀수 파이 빼기 세타 꼴이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고 1사분면각이니까 플러스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Q1, Q2의 절반이었어. 따라서 Q1, Q2의 경우에는 4R 사인 세타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였나요? 3대 5루트 2였으므로 자, P1, P2는 5루트 2분의 3의 Q1, Q2니까 4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주게 되면 좀 들어온데 5분의 6 루트 2 R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네 변의 길이를 각각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3분의 2 루트 2. 이거 대입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5분의 4R이 나와. P1, P2가. Q1, Q2 값도 나오겠죠. R로 표현됐고 이때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젠 저 위쪽으로 포커스를 돌릴 수밖에 없어. 자, 이쪽에 P1, P2 값을 구했어. 여기가 5분의 잠시만. 이거 계산하면 8. 쏘리. 여기 계산하면 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이게 5분의 8R이니까 여기 반띵 때리면 이렇게 수선을 밟게 되면 이 한쪽의 길이는 5분의 4R이 되겠지. 그럼 갑자기 여기서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보여. 이게 R이고 이게 5분의 4R이니까 이 높이는 5분의 3R이 되겠네. 3대 4대 5 직각삼각형 비율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요 각도 구할 수가 있고 요 큰 각도 구할 수가 있고 요 조그마한 각에 대한 정보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요쪽 각이야. 저 보라색깔 각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각, 원주각 이용하면 이게 보라색의 2배. 중심각. 그러니까 우리가 저 검게 가운데 쪽에 칠한 요 각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저 각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떼어내서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O2P1, P2, O2P1, P2 이렇게 그리고 요 각을 제가 2알파라고 부를게요. 2알파라고 부르게 되고 자, R 5분의 8R 그 다음에 여기도 R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요 보라색 각이 2파이 마이너스 2알파니까 요 보라색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알파 값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뭐 코사인 법칙 쓸 필요도 없이 요 한쪽 각이 알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 알파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5분의 4R이었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 되고 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되겠다. 여기까지 인정이 가능할 거야. 자, 저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므로 저쪽을 또 떼어넣어서 다시 그려. ABD. ABD를 다시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A랑 B로 둡시다. 자, A랑 B로 뒀을 때 여기 길이는 우리가 루트 17로 구해놨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AB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고 문제에서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그랬으니까 넓이 공식으로 저쪽 값도 구해줄 수 있어. AB 값 하나 더 찾아줄 수 있겠지. 얘는 떼어내서 이쪽에서 다시 그려보자. 자, 얘 보면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랑 똑같으니까 사인 알파는 아까 5분의 4였지 이게 넓이가 2다. 따라서 AB의 값은 5가 되겠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코사인 법칙 한번 쓸게요. 자,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5분의 3, 5분의 6 ab가 17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ab가 5랬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은 11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 값 아니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11 더하기 2ab니까 2 곱하기 5니까 여기도 10. 따라서 저게 21이니까 a 플러스 b는 루트 2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양수거나 0이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저런 T에 관한 4차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점 P가 시각 T 0에서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대. 운동 방향만 한 번만 바꾼다는 것은 속도 그래프와 이 T축이 만나는 그 지점이 오직 한 점이다. 그러니까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만약에 또 만나는데 부호 변화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접한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에다 0과 1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그럼 이제 0과 1 이외의 지점은 최대한 안 지나야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뉘어. 첫 번째 A가 0일 때, 두 번째 A가 1일 때 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2분의 1일 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네요. 2분의 1이면 T, 그러니까 0, 2분의 1이 근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0이라면 VT는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VT는 1이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T-1의 제곱에 T-2가 되니까 T 이퀄 2에서 부호 변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T, T-2분의 1, T-1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0이랑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과 2 사이에서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존재하지. 0과 2 사이에서 P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쪽 구간에서 속도의 보호 변화가 최대한 R이 넣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운동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할 테니 위치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오겠죠. 근데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그려보면 0에서 3중간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고 그러니까 2는 저 멀리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1에서 변하니까 막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처음에 전진했어. 직진하다가 후진 1초 동안 하는 거야. 그리고 A가 2분의 1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0에서 만나 2분의 1에서 만나 그 다음에 1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꿀렁꿀렁거림이 심하니까 이런 경우도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이겠지 지금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양음이 상쇄돼서 위치의 변화량이 좀 줄어들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 A가 1일 때 저 그래프 딱 봐도 편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0일 때 증가해 1에서 접해 그러다가 2에서 이렇게 죽는 거야. 1,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면적이 다 양수 쪽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들어. 따라서 이거 면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저거 적분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묶어내고 t에 저거 계산해주게 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에
t-2가 되니까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저긴 t 세제곱이니까 총 t 4제곱 나오겠고 저기 중간에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4t의 t니까 5t 따라서 5t 제곱에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가지고 얘 0부터 2까지 여기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정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1 t의 5제곱 마이너스 t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5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하고 2빵 적어주시면 되고 따라서 빵은 그냥 뭐 다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2만 대입합시다. 5분의 2의 5제곱은 32 마이너스 16 더하기 3분의 8, 5, 40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거 먼저 음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나오고 쟤들은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5분의 32는 6 더하기 5분의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은 뒤로 뺄게. 그 다음에 3분의 40은 13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뭐야 벌써 양수랑 음수 이렇게 없애주면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이 값 계산해주면 15분의 11이란 말이야. 따라서 15분의 1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될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1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A1이 K래. 근데 K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A1은 K인데 얘가 자연수야. 왜 초록색이야? 하나. A1이 K인데 얘가 자연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A1이 양수니까 아래쪽에 대입해서 K-2, N은 1이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2가 음수예요. 확정. 그러니까 A1 양수, A2 음수 확정. 이때 문제에서 A3, 4, 5, 6을 다 곱한 게 음수다라고 나와 있죠. 0이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식을 기억이라고 부를게요. 이 기억식을 만족시키는 A3, 4, 5, 6을 찾아낼 거예요. 부호를 판단할 거야. 자, A3은 A2가 음수니까 위에 쪽에 대입하면 N에다가 2 대입하고 A2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2-K죠. 자,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K가 1일 때는 A3이 양수이고 K가 2일 때는 A3이 0, K가 3부터는 A3이 음수가 되겠지. 자, 근데 A3, 4, 5, 6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A3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는데 0은 절대 되면 안 돼. 따라서 A3이 2-K가 1일 때랑 그러니까 K가 1일 때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A3이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K가 2면 A3은 0이 나오니까 이거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고. 따라서 K가 3 이상일 때 A3은 음수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케이스 분류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계속 뭐가 보여서 뭔가 했거든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빨대였어. 아, 얘가 자꾸, 이 컴포즈 이거. 컴포즈 빨대가 아주 그냥 드릉드릉거려가지고, 나 뭔가 했네.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거의 날밤을 새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자, K가 1일 때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음. 자, K가 1일 때는 A3이 1이고, 그러니까 A4는 A3에서 양수니까 R에다가 대입하게 되겠죠. N이 3일 때니까 이거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K니까 1.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음수. 그 다음에 A5는 A4에다가
음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1 해주면 얘가 1로 양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R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따라서 어때요? A3이 양수인데 A4 음수, A5 양수, A6 음수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니까 안 되겠지. 얘는 양수가 나와요. 기억이 양수여서 만족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가야겠지. 이때도 A4, 5, 6 값을 찾을 때 0이 되는 K값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A3은 E-K였어. 그러니까 A4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니까 위쪽에 대입해. 그러면 E-K에 플러스 U 마이너스 K 니까 얘는 8 마이너스 2K야. 자, 그러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조심해야 되지. K가 3일 때는 A4가 2로 양수야. 근데 K가 4면 0이니까 제껴줘. 그 다음에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A4가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 써줍시다, 구체적으로. 5일 때 A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K가 6일 때 A4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런 식이야. K가 7이면 A4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이야. 그럼 자, 여기서 양수일 때부터 따져주면 A4가 2니까 아래쪽에다가 대입해서 A5는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돼. 마이너스 9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A6은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3 이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2로 또 음수야. 어머나, A3이 음수, A4가 양수, A5, 6이 둘 다 음수니까 오, K가 3이 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K가 5일 때 한번 해볼까요? K가 5일 때 A4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3 해주시면, 5 해주시면 되겠죠. K가 5니까 얘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니까 양수가 나오네. 자, A5가 양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음수로 깎아줘야겠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4니까 음수야. 자, A3이 음수, A4가 음수, A5가 양수, A6이 음수니까 기억 만족하지. 따라서 K값이 5가 되겠습니다. 다 곱했을 때 음수 나오니까. 자, K가 6일 때 A4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5의 값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6 해주게 되면 되고, 얘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가 나옵니다. A6의 값은 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6 해주게 되면 양수가 나오지. 2가 돼서 양수가 나오지. 따라서 A3, 4, 5 음수인데 A6일 때 양수가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네. K가 6도 만족한다. 자, 그럼 K가 7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K가 7 이상일 때는 A3 음수 확정, A4도 음수가 확정이야. 그치? 이때 A5는 그러면 A4, A4는 위에서 8-2K였고, 여기 말한 거예요. 여기 8-2K. 이쪽 8-2K에다가 마이너스 8 해주고, 마이너스 K 해주면 마이너스 3K가 돼서 얘는 빼박 음수가 돼. 그리고 A가 6, A6은 마이너스 3K에서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10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K를 해주면 10 마이너스 4K야. 근데 얘도 빼박 음수야. 왜냐면 K가 7 이상이니까. 따라서
A3, 4, 5, 6이 다 음수기 때문에 K가 7 이상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기억식 만족 안 함.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해서 K는 3, 5, 6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14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가 7 이상일 때 안 되는 이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 논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객관식 4점 문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객관식 전문항 해설 마무리하고 주관식 3점짜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장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 형태입니다. 밑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2의 x-6제곱. 근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x까지 곱해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는 지수에도 유지가 되므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따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의 합은 1 더하기 2는 3이 되겠네요. 참 쉽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가 8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f0이 3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원래 함수를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이때 f0이 3이라 그랬으니까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게 좋네. 따라서 fx는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0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므로 상수항이 3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2의 값은 16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정답 17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쉽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 3차함수 fx가 저런 식으로 있고 x 이퀄 1에서 극소래. 자, 이 말을 보고 미분한 값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f1은 마이너스 2다 식 이용해서 식 두 개 세울 수 있으니까 a, b 연립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2a 더하기 b인데 이게 마이너스 2고 f 프라임 x를 구해봅시다. 3ax 제곱 더하기 b인데 f 프라임 1이 0이니까 3a 더하기 b가 0이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연립해주게 되면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면 a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6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극대값 구해달래. 극대값 구해야 되니까 또 다른 f 프라임 x 이퀄 0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되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 이퀄 1에서 극소 가졌으니까 이거 방정식 풀면 뿔마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f-1은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니까 마이너스 b가 극대값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네요. 자, 극대 극소 정의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19번 3점 마지막 3점짜리 문제예요. 자, fx가 a sin bx 더하기 8-a. 자, 삼각함수인데 주기도 몰라. 그리고 y축으로 8-a만큼 평행이동했고 그 다음에 진폭 꿀렁꿀렁거림이 a야. 값을 다 모르죠. 이때 가와 나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을 구해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함수에서 삼각함수에서 최소값은 저 삼각함수의 개수인 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에다가 뒤에 거는 그대로 가면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8이 2a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므로 a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는 1, 2, 3, 4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나 조건 보면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이 말이 뭐냐? fx 이퀄 0인 순간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가족권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0보다 크면 망하는 거야. 왜? fx 이퀄 0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딱 경계값에 있는 거야. 응? a가 만약에 1, 2, 3이 돼버리면 x축 위에서 둥실둥실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거리는 사인 함수가 그려졌을 거예요. 따라서 a가 4야. 그러니까 기준이 4고 4를 기준으로 꿀렁꿀렁 거리는 삼각 함수인데 이 y는 4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꿀렁꿀렁 거려.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고 여기 x축을 터치하게 됩니다. 딱 한 점에서 터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0과 2파이 사이일 때 터치하는 지점이 4개가 존재해야 되지. 자, 이 사인 함수 주기 몰라요. 2파이분의 b가 주기야. 주기가 2파이분의 b래. b분의 2파이가 주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의 x좌표가 사실은 b분의 2파이였다라는 거지. 여기가 0이고 각각 4분의 1씩 쪼개질 수 있으니까 요 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4분의 1씩 쪼개지니까 요 지점의 x좌표는 어이구 참네 하다하다 캡처까지 자, 요 지점의 x좌표는 b분의 2파이에서 4분의 3만큼 해당하는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최초로 x축이랑 맞닿는 지점이야. 0과 2파이 사이에서. 자, 근데 주기가 2파이잖아. 근데 4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저 터치하는 지점이 앞으로 3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기가 3번만큼 더 더해졌을 때까지 되고 다섯 번째 거는 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b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주기인 b분의 2파이를 3번까지 더한 거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 b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b분의 2파이를 주기를 4번만큼 갖다라는 거는 다섯 번째 때 맞닿은 거지. 걔는 2파이보다 커야 안 닿게 되는 거지. 정확히는 여기 2파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2파이는 같아도 될 거예요.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모든 변에 4b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6파이 그 다음에 4 곱해주면 여기는 6, 4, 24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곱하기 4b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그대로 6파이에다가 여기 8, 4, 32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여기 30파이 여기 8파이 b 그 다음에 여기 38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15 b 그 다음에 4분의 1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b는 자연수이므로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4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끝났죠. A4, B4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8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예요. 잘 분석하고 풀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고 2차함수를 적분 때렸으니까 3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 g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저 말은 뭐냐면 g4에서 g4가 극소값이라는 거야. x 이퀄 4에서 극소값 갖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올렸을 때 절대값 g3이 절대값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이 말은 뭐냐면 G3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G4가 극소값인데 극소값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저 절대값식에서 G4보다 절대값 GX가 항상 크거나 같았을 거야. 하지만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거는 음수인 쪽이 있었다는 거고
그때 극소값이 음수니까 위로 접혀 올라가서 양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할 거야. 왜냐면 극소가 음수가 되려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 0인 지점을 우리가 3이라고 주어진 거죠. 따라서 G3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쓰게 되면 G3은 0부터 3까지 ft dt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G4가 극소값이니까 G'X는 fx예요. 따라서 G'4는 F4고 아 이게 0이 된다. 그쵸? 이거 두 개의 관계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fx를 제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세워볼게요. 이때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씁시다. 0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dx가 0이니까 적분 3분의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제곱 더하기 bx를 0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면 자 27 나누기 3이니까 9 더하기 2분의 9a 그 다음에 더하기 3b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무시해줘도 되고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으로 나눠주고 2를 곱하게 되면 여기 6 더하기 6a 더하기 2b는 0이 나오게 되겠네요. 응? 뭐래. 여기 3a 죄송합니다. 따라서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4가 0인 걸 이용해 볼게요. f4는 16 더하기 4a 더하기 b니까 이게 0이다. 따라서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6이다.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8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32.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줍시다.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 했을 때 2-1을 해주게 되면 5a는 마이너스 26이 돼.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6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을 1번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78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2b는 5분의 78 마이너스 30 이니까 저게 48이죠. 따라서 b는 5분의 2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9는 x제곱에다가 대입하면 81, 그 다음에 9a 더하기 b니까 천천히 계산해줘요.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6 곱하기 9 더하기 5분의 24네요. 아따 계산. 아따. 자, 180에 54니까 234 더하기 24니까 마이너스 210이 나오겠네. 따라서 얘는 210을 5로 나눠주게 되면 42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39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 39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21번 가볼게요. 실수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참 명제 문제인데, 골치 아파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고, 우리가 이제 합답형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만 나온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아예 싹 다 깨버려주는 문제.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제. 제가 현역 시절 기준으로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본 적 없는 평가원의 새로운 시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y는 t-로그 2의 x를 그리고 y는 2의 x-t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지. 자, 쟤네들은 무슨 그래프냐면 일단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2의 x가 기본 틀인데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릴 줄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조건에 맞춰서 a, b, c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조건 먼저 살펴볼게요. t가 1이래. 그러면 y는 1-로그 2의 x 그래프랑 y는 2의 x-1제곱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좌표가 1이 되냐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려볼게요. 사실 저 1 대입해서 성립하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2일 때 0입니다. 그리고 1일 때 1을 지나요. 1,1. 그림 대충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다.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1,1을 지나니까 얘도 마찬가지 지섬수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아! 얘는 잘못 그렸어. 내려줘. 오케이. 그러니까 1에서 만남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F1은 1이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2 그래프는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2 대입해서 성립하나 한번 볼게요. 자, y는 2-로그 2의 x고 y는 2의 x-2 그래프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는 여기는 2-1이니까 1이 나오게 되고 여기도 2의 0제곱이니까 1이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2,1이 교점이었네.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 맞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00이 나오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 실수 t의 값 증가하면 ft의 값 증가하냐? 즉 교점의 x좌표가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프 대강 그려봅시다. x, y. 자, 이게 t-로그 2의 x 그래프야. 그 다음에 이게 y는 2의 x-t 그래프예요. 자, 잘 봅시다. t가 증가할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할 거야. 얘가 t가 증가할 때 상황이야. 그리고 얘도 t가 증가할수록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빨간색과 검은색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ft였죠. 근데 얘는 여기가 ft로 변했으니까 어때? 증가하지. 여기가 평행 이동, 그러니까 t가 증가하기 전에 ft랑 여기는 t가 증가한 뒤에 ft니까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가한다. 증가했네. 이래서 니은 참 따서 b의 값은 10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디귿을 못 풀었더라도 우리가 찍을 수 있어. 시험장에서 못 풀었어. 자, 근데 기억 니은까지 쉽게 풀었어. 그럼 디귿 값이 1이냐 0이냐로 찍으면 돼요. 기도 메타. 자, 만약에 1이면 111이니까 이거 눈 들어가는 숫자 아니야? 너무 예뻐. 국영수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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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근데 디귿이 틀린다면 110. 얘도 좀 깔끔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이팅. 자, 디귿 갑시다.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디귿 선제볼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죠. t보다 크거나 같냐? 자, 이게 뭘까? 볼게. 이 그래프를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려졌는데 자, 저기가 ft인데 과연 t가 어딨냐 이거지. t가 어딨냐? 자, t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t의 값이 찍히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t의 값이 이런 데 있겠지. 그러면 자, t, 1을 지나니까 얘가 딱 y는 x 뭔가 대칭인 지점에 이런 데에 1, t가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t보다 ft의 값이 크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만 보고 단정해서 문제 풀면 틀릴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이거 보고 그냥 맞네? C1 해서 역시 111이었어. 평가원은 우리 다 1등급 맞으래 이러면서 111로 찍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면밀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기억에서 F1과 F2를 구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 F1 1이었고 F2도 2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 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 범위가 요 값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F2가 2일 때야. 교점의 X좌표가 2일 때지, 그치? 이때 기준으로 이 사이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ft가 t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xy축이 있을 때 이게 t 마이너스 로그 2의 t일 때 우리가 이 로그 함수 위에 1,t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지수 함수 위에는 그러면 대칭돼서 t, 1을 지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이제 y는 x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t, 1이라 쳐보자. t, 1이라 쳐보자. 그러면 저 위쪽에 y는 x 대칭인 지점에 1,t가 있겠지. 그치? 대칭되는 지점에서 1,t가 있을 거야. 대충 그려봐. 그때 요 교점이 t보다 작게 보이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있었다면 t보다 ft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ft가 t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양의 실수 t에서 ft가 t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수험생들 입장에서 잘 확신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옮겨져서 이게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저게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꼭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안 그려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1,t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ft일 수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함수값이 1이고 여기 함수값이 우리가 t를 대입했을 그러니까 t를 대입했을 때 여기 함수값이 t-ft죠. 요 값은 그러니까 t-로그 2의 t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를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이 이 함수가 지금 뭐 x절편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t, 로그 2의 t가 될 거란 말이야. 얘랑 1과의 대소관계가 1보다 제가 작으면 그러니까 ft는 t보다 작게 되지만 만약에 저걸 대입한 함수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1보다 커지게 되면 ft는 t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같아지고 같아졌던 지점이 1이랑 2였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t-로그 2의 t와 1의 대소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제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면 돼. 그러면 t-로그 2의 t는 우리가 함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y는 x 하나랑 그다음에 든든하게 y는 로그 2의 x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로그 2의 x는 항상 1,0을 지나니까 여기가 딱 차이가 1이었던 거야. 여기 선분의 길이가 딱 1. 그리고 2일 때도 여기가 1을 지나고 여기가 2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길이도 똑같이 1이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얘는 곡선이란 말이야. 곡선. 직선이 아니야. 이게 직선이고 이게 곡선인데 곡선의 형태로 이동하고 있는 로그 함수란 말이야. 반면에 위의 함수는 1차 함수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항상 1이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고르게 계속 증가하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로그 함수는 한때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뭔가 1이 되고 평균값 정리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감소하겠지. 이 말은 뭐냐면 여기가 1보다 작았던 거야. 1보다 작았다가 마지막에 딱 1이 되고 이제 다시 넓어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1과의 대소 관계를 살펴보는 거잖아. 저 로그 함수 저 t-로그 2의 t가 t-로그 2의 t는 저 선분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좌표가 t일 때 여기가 여기 좌표가 t고 여기 좌표가 로그 2의 t 니까 t-로그 2의 t는 이 선분의 길이인데 저 선분의 길이가 1보다 짧아진다는 거야. 왜? 이 로그 함수가 이 y는 1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인 거야. 여기서 팍 증가하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가 가까스로 2가 돼서야 1이 딱 회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t-로그 2의 t가 1이므로 어때? ft가 t보다 작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그래프처럼.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거짓. 따라서 C가 0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로그 함수 기울기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어요. 자, 공통 파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정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3차 함수인데 우리가 x제곱으로 묶어내면 x-2a랑 x제곱이 인수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용해서 3차 함수 먼저 그려줍시다. 이때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당연히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A가 음수일 때 먼저 그려볼게요. A가 음수일 때는 좀 이쪽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우, 잘 그렸어. 만족스러워. 자, 여기가 2A가 되겠죠. A가 음수니까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막, 선생님, 2A는 양수 아니, 이러면 안 돼. 이게 A가 음수일 때야. 음. 자,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극대값이랑 접하는 느낌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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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a가 되고 여긴 3분의 4a가 되고 저긴 3분의 6a니까 2a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저거 음수 아니야, 양수야.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는 양수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그려졌고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도 뭐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이따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려볼게요. 자, 이때 함수 fx에 대해서 자, 저거 두 개가 뭐냐면 x1, x2, x3는 서로 다른 세 실수고 그 다음에 저게 평균 변화율이야. 얘는 x1, fx1과 x2, fx2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곱해졌을 때 음수라는 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야. x1, x2, x3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저런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으로다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만약에 서로 기울기가 막 같아.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 이런 쪽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이런 쪽이거나 요런 무드로 있어줘야 된다. 뭐 요 정도 느낌까지 다 이해가 되실 거야. 그쵸?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K 정수 K 값이 있을 텐데 그 정수 K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12이고 싶대.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A 값도 정수니까 A 값으로 먼저 케이스 나눠보고 그 다음에 저 K, K 플러스 2분의 3 열린 구간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3짜리니까 저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간격이 다 3분의 2A씩이란 말이야. 근데 A 값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저 구간 3분의 2 사이에 저런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구간은 좁게 하기 위해서 A 값은 안 커지는 게 좋고 구간의 길이 2분의 3에 쏙 저 V자들이 들어오게끔 배치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A를 크게 잡는 거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지. 오케이. 좋아요. 가봅시다. A가 음수일 대로 그려놨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오케이. 자, 얘는 쓸모가 많을 것 같으니까 쌤이 킵해둘게요. 응? 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짜리니까 일단 K가 0일 때는 0부터 2분의 3 사이에는 여기 뭐 이렇게 넓게 가겠지. 근데 이쪽은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니까 땡. 그래서 K가 0은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K가 1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 양수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있어. 딱 가운데. 이쯤 있고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짜리이므로 저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까지 가겠네. 2분의 1은 대충 이쯤 있겠지. 어? 선생님 돼요. 여기 V자 이런 거 생겨요. 막 다 생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짜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대충 이쯤 있겠죠? 여기까지 포함시키니까 또 이런 V자들이 막 되네? 뭐 이런 거 다 돼. 뭐 여기 뭐 사이 뭐 다 돼. 이런 거 다 되니까 오케이다. 얘는 살짝 양수처럼 보이네. 이런 느낌처럼 생길 수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오케이야.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으로 가. 마이너스 3이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짜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찍히게 되고, 그러면 요 봉우리가 지나서 찍혀. 그치? 대충 이쯤 찍힌다고 치면 봉우리가 지나서 찍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는 기울기가 다 음수가 나오니까, 다 양수가 나오게 되겠지. 평균 변화율이. 그니까 땡. 그러니까 이제 K는 마이너스 3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얘 지금 몇이었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야. 이런 모양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럼 A가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 이렇게 찍어주고, 자, 달려봅시다. K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안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찬가지로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뭐 다 되겠죠? 뭐 여기 중간에 2분의 1 이런 거 있으니까. 그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돼. 응? 얘도 연두색으로 해줄까? 같이. 마이너스 1일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여기 2분의 1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 그다음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여기 있지. 마이너스 2가 대충.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겠네. K가 마이너스 2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여기 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항상 음수가 나오겠지. 평균 변화율이 항상 음수가 나올 테니까 땡. K는 마이너스 2 안 돼. 자, 그리고 K가 마이너스 3이면 대충 여기 있겠다. 아, 봉우리 끼고 있다. 안심. 봉우리를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3에서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찍힐 거야. 응?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더 작으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뭐 V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 참이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4일 때 K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가능한데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큽니다. 응? 커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면 대충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2.7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저쪽까지 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니까 봉우리를 또 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 되겠지.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에는 봉우리를 포함 안 하고 있을 거야.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짜리니까. 따라서 K가 마일, 마3, 마4가 나와서 정답이 마이너스 12가 딱 나오게 되니까 아, A 값은 마이너스 2였구나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2가 되겠고 뭐 구하래? f 프라임 10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밉은 2x의 x 플러스 2 더하기 x제곱이니까 f 프라임 10은 20에 12 더하기 100이니까 정답은 340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 정답 340.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우리 fx에다가 대입하면 fx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2a였어. 그러니까 fx는 x제곱 x 플러스 4가 된 거야. 그래서 f'x는 2x에 x 플러스 4 더하기 x제곱 곱의 미분법 따라서 f'10의 값은 20에 14 더하기 100이니까 20 곱하기 14는 280 더하기 100이니까 따라서 정답 380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구하는데 굉장히 간단했어. 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이 과정을 해낼 수 있는지는 숙련된 사람의 몫이에요. 이게 무작정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저 봉우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 최대한 작아야겠다. 그리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일단 K가 음수 K가 홀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X0 쪽에 있는 저 아래 봉우리를 무조건 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돼. 그러면 이제 음수가 짝수개가 더 나와야 돼, 뒤쪽에서. 그러니까 저 봉우리를 잘 끼도록 하게끔 A 폭이 좀 좁아야 된다라는 거지. A 값이 저기서 절대값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 구간의 크기가 2분의 3밖에 안 되는데 A 그 사이 간격은 훨씬 넓어져서 그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저 봉우리가 윗봉우리. 그래서 저 윗봉우리가 두 번 들어오게 하는 게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A 값 절대값이 작아야 된다. A의 절대값이 작아야 된다. 이 포인트로 가지고 22번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안 되는 이유는 쌤이 블로그에 다 설명해 놨어요. 여기 위에 블로그 보이시죠? 그 네이버에 한방수학 치면 나옵니다. 한방수학에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통 파트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